자, 중단원 14번 문제인데요. 로그 3.25, 로그 3.25가 0.5119래요. 표에서 찾아봤겠죠? 근데 다음 얘네들의 값을 구해라 이런 건데, 여기 점 뒤에, 소수점 뒤에 5119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저 3.25와 관련된 숫자가 여기 진수에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쓸 때 2 더하기 0.5119 이렇게 0점으로 떼서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로그로 표현을 하면 2 더하기 로그 3.25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로그로 표현하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상용 로그를 써야겠죠. 상용 로그 밑이 10이었잖아요. 그래서 로그 10, 안 보이는 건, 안 쓰는 건 10이에요. 그래서 2가 되려면 10의 제곱이 있었겠죠. 그래서 2가 떨어져서 2가 됐을 거고, 그 뒤에는 로그 3.25가 있었겠죠. 얘를 한꺼번에 쓸게요.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은 곱하기로 해서 3.25 곱하기 100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로그 325가 되죠. 그럼 결국엔 2.5119를 이렇게 분할해서 로그로 다시 썼더니 로그 325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n의 값이 얼마였다? n이 325였다 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유형이죠.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꼴로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하는 유형인데요. 얘도 중단원에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중단원 뿐이 아니라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얘는 뭘 이용을 해야 되는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이 필요해요.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식 있죠?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교생 선생님들이 볼 게 없어서 이걸 다 가려놓으면 네,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해서 넘긴 다음에 얘의 제곱의 합만 따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어떻게 썼냐면요. 합과 곱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냐 이렇게 했었죠. 기억나시죠, 교생 선생님들? 네. 네, 기억나시는데네요. 네,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의 값이 3이잖아요. 근데 얘기를 보면 요거를 제곱하면 얘가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겠고. 그래서 얘는 합의 값을 알고 얘 곱의 값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얘를 둘을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니까 a의 0제곱 그래서 1이란 말이죠. 곱의 값도 알고 합의 값도 아는데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야 돼요. 그럼 얘는 식으로 쓰자면 원래 알고 있던 a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한번 전체 제곱한 다음에 빼기 2배의 그들의 곱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이 얼마죠? 3이었죠. 그러니까 3의 제곱 9 빼기 2인데 여기는 1이니까 그냥 2죠. 그래서 저 값은 7이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곱셈 공식의 변형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합의 값 알고 곱의 값 알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어떻게 구해? 하는 거 있었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앞의 제곱 마이너스 뒤의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요. 근데 a 마이너스 b를 모르잖아요. 근데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을 구할 수는 있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그걸 구한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되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러니까 이 문제 2번은 1번보다 조금 달라요. 요거 한번 천천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구하려면 지금 주어진 a의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1번 문제는 합이었고 지금은 차예요. 근데 차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한 번에 올 수는 없는데 합차 공식으로 얘를 이렇게 풀 수는 있잖아요. 그럼 합의 값은 3인 거 알고 지금 얘만 모르니까 이거의 전체 제곱을 한번 구해보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a-1의 제곱부터 한번 구해보려고요. 그러면 얘는 a의 2분의 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곱이었던 거 아시나요? 설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필요하다. 엄지척 아니면 박수요. 오케이. 좀 반반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a 플러스 b의 제곱에 빼기 4ab 하면 가운데 항이 계산이 돼서 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얘는 그냥 차의 완전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4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알아보시는 걸로. 얘가 3이니까 9 빼기 4 5죠. 5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거의 제곱하기 전 값이니까 루트 5죠. 5가 제곱해서 5 되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지금 a가 양수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올 리는 없고 플러스 루트 5겠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끝에 a의 ex를 만들려고 그럼 나는 a의 x를 한번 곱해 볼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생각이 한 번에 나오진 않고 이런저런 노력 끝에 시도 끝에 나오는 거고, 그럼 분자에만 하면 안 되니까 분모도 같이 하면 이건 시계값 변화가 없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a의 2x제곱이 생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다행히 x랑 a의 마이너스 x랑 만나서 아까 말했듯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도 쓰면요,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쓸게요. a의 2x제곱 플러스 1에다가 a의 2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요. 어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본 건데 a의 x제곱을 한 번 더 곱해줘 볼까? 라는 생각으로 위아래를 곱해줘서 정리해봤더니 딱 우리가 필요한 것만 나왔어요. 그래서 쓰면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답은 3이 되겠죠. 아시겠죠? 요 유형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2번이요. 2번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의 2x제곱이 얼마? 2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는 x, 하나는 마이너스 x, 3x,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a의 2x제곱이 있으면 좋고요. 또 뭐가 있으면 좋냐면요, 얘 양변 제곱하면 4x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여긴 4가 되죠. 그럼 4x제곱도 알 수 있고 세제곱하면 6x제곱도 알 수 있어요. 8이라는 거.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을 아까 위에서 힌트를 얻어서 분모 분자에 a의 x 한번 곱해볼까?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여기는 1로 그냥 이제 쓸게요. 똑같은 애니까 약분돼서 분의, 분자는 a의 4x제곱 더하기 여기는 뭐가 될까요? a의 마이너스 3x 곱하기 a의 x니까 a의 마이너스 2x 되겠죠. 마이너스 2x. 그럼 선생님 마이너스 2x 제곱은 모르겠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만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냥 뒤집으면 되죠. 네, 그래서 얘를 써볼게요. 다시 한번 잘 쓰면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분의 a의 2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지금 얘가 2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1 분의, 여기는 4x제곱이니까 그거에 제곱한 거 4가 될 거고 더하기, 얘는 a의 2x제곱을 뒤집어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들어와요. 그럼 계산하면 3분의 2분의 9, 즉 약분까지 하면 2분의 3, 얘가 답이 되겠죠. 팁을 드리면 뭐냐면 a의 3x, 지금 a의 2x제곱의 값을 뭐 3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근데 문제에 3x가 있고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x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요 앞에 있는 숫자를 짝수로 만들면 좋아요. 짝수. 여기도 짝수. 짝수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얘를 제곱하거나 세제곱, 네제곱 뭐 이렇게 식으로 해서 지수를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에 있는 애들은 그 마이너스를 없애줄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3번. 결국엔 선생님이 지금 다 풀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새로 프린트 받아서 직접 해보시기 바래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의 EX제곱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수들을 다 짝수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위아래 역시 뭐 곱해요? 위아래에다가 A의 X, 여기도 A의 X 이렇게 곱해요. 그러면 A의 E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EX제곱, 여기는 A의 6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6X제곱,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A의 X제곱이 지금 아까 2였죠? 2 더하기 2분의 1 분의 A의 6X제곱은 A의 2X제곱을 몇 제곱한 걸까요? 3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던 2도 3제곱해서 8이에요. 요거 실수하면 안 돼요. 2x가 3제곱 됐다고 해서 원래 2였던 애가 6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어떤 실수냐면요, 얘가 2라고 했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a의 6x, 그러면 저기 3 곱했으니까 여기 6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기는 3제곱 한 거예요. 3제곱. 그러니까 여기도 3제곱 더하기 8분의 1. 자, 요런 조금 귀찮은 분수를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4분의 13이 나온답니다. 이 계산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걸로.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이거에 대한 응용인데요. 2번 똑같은데 아까는 뭐였죠? A의 2x제곱 이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알려준 거냐면 2의 a가 나오고 2의 2a제곱이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얘를 2의 제곱의 a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4의 a제곱으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2의 a제곱과 4의 a제곱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아까 우리 했던 a의 x제곱이 a의 2x제곱 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까지 이해되시죠? 콜? 네. 다시 한번 2의 a제곱과 4의 a제곱은 제곱을 한번 한다, 요거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어진 거는 2의 a제곱이 어쩌고 저쩌고 주어 있지만 여기에 4a 제곱을 찾으려면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 된다고요? 아까 a의 x제곱 구한 것처럼 2의 a제곱을 곱해주면 여기 역시 지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고 있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고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값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쵸? 그래서 전개할게요. 2의 a제곱에 2의 a제곱을 또 곱하니까 2의 2a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여기는 2의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여기도 2의 2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는 변화 없이 마이너스 2인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2의 a제곱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자, 헷갈리지 않게 2의 2a제곱을 4의 a제곱으로 쓰면서 정리할게요. 요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곱해지죠. 마이너스 2의 4의 a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럼 계산하면 4의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의 4의 a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넘기면 3의 4의 a제곱은 1이 되겠죠. 그럼 4의 a제곱은 3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유형을 처음 설명하다 보니까 선생님도 설명이 계속 길어졌는데 정리하자면 2의 a제곱과 4의 a제곱이 방금 설명한 대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제곱되는. 그래서 얘를 2의 a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했고요. 그럼 분모 분자 똑같으니까 오른쪽 마이너스 2라는 값은 변화가 없고요. 그거대로 전개를 했더니 마이너스 a제곱이 사라져요.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좌우로 정리한 다음에 4a제곱으로 쓰고 정리한 겁니다. 뭐 처음 봐서 조금 어색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들은 힌트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2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의 마이너스 a제곱을 찾으려면 위아래에 뭘 곱해야 될까요? 위에는 4의 a제곱을 구하라고 했고 밑에는 4의 마이너스 a제곱을 구하라 했어요. 네, 힌트를 드리면 2의 마이너스 a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가 1로 사라지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2a제곱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다시 쓰면 4의 마이너스 a제곱이랑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값을 또 위에처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형과 또 밑에 있는 유형 마찬가지. 지금 3번에 있는 유형도 3의 a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의 a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또 구할 수 있겠다라는 감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 문제 유형은 중단원의 발전 유형에 있는 문제였어요. 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아직 안 했던 사람이더라도 요거 한번 선생님 푸는 거 같이 보시고 할만한데 하시면 중단원 발전 문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 어려워요. 한번 해볼게요. 처음 보는 유형이니까 저 생각을 어떻게 하지? 라고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안 될 것도 없고요. 이해가 안 될 리도 없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x분의 1과 y분의 1의 합을 구하라는데 여기 문제에서 보시면 x분의 1이나 y분의 1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따로 써볼게요. 어차피 5x가 4y제곱이랑 같고 그게 또 20이랑 같다는 얘기는 5의 x제곱도 20이고 4의 y제곱도 20이거든요. 그럼 4의 y제곱도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2의 제곱은 4죠. 여기에서 요 2를 이항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2는 4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결과가 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면 2로 똑같다. 결국엔 이항에도 문제 없다를 대충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수도 이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항처럼. 이항은 아니지만 아시겠죠?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럼 넘길 때 뒤집어 주면 돼요. 그럼 5는 왜냐하면 여기 지수 법칙에 똑같이 지금 5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씩 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x분의 1제곱씩 이래도 괜찮다. 그러면 5는 20의 x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 이쪽 4의 y제곱도 양변에 몇 분의 y분의 1제곱씩을 해주면 y분의 1제곱씩을 해주면 4는 20의 y분의 1이 돼요. 이걸 왜 했냐면요. 문제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물어보니까 일단 뒤집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어 보니까 아까는 밑이 5인 거 밑이 5였고 밑이 4였는데 지금은 밑이 뭐지? 뭐가 이렇게 됐을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은 밑이 20과 20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법칙이 떠오르면 좋아요. 이 지수, 요 지수를 더하면 값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더해지죠? 그 둘을 곱하면 더해져요. 20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20에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로 더해지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좌변의 값 5와 4도 같이 곱해줘야겠죠. 5, 4 얼마? 20 이렇게 되죠. 그러면 20에 요런 지수랑 20에 1인 지수랑 같네요.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처음이라 분명히 이거 뭔 소리야 할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문제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을 쓰니까 일단 얘네를 좀 뒤집고 싶어. 근데 뒤집어도 되나? 했는데 선생님이 된대요. 그러고 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뒤집어줘요. 뒤집어주는데 뒤집어주는 거에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지수의 밑이 다르잖아요. 5랑 4로. 근데 얘를 똑같이 20이랑 연관지어서 뒤집어주면 밑이 20으로 변해서 지수법칙 쓰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해보면 3은 6의 a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2는 6의 b분의 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원하는 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쟤네 곱하면 되겠네. 3 곱하기 12는 36이고 걔네는 지수법칙으로 이렇게 바뀌네. 근데 36은 6의 몇 제곱이야? 6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결국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풀리는 거라 의외로 얘가 발전 문제에 있지만 어렵지 않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 밑에 나머지 3번, 4번, 5번도 약간의 응용이 있습니다만 풀이 방식이 좀 비슷해요.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중단원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자신감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인데요. 지금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중단원 문제에 보니까 한 문제 딸랑 나오고 없어졌길래 몇 개 더 해보시라고 문제 준비해 놨는데 여기엔 2차 부등식이 쓰여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또 중학교 거랑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로그의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한 번 더 보자는 의미로 놨고 이거는 한번 풀어보실 분들은 프린트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오늘 사실 더 중요한 건 로그 성질을 몇 개 더 보려고 그래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적어 드릴게요. 로그의 성질 중에 이게 있습니다. 적어주세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쟤를 지수만 밖으로 톡톡 떼가지고 밑에 있는 애는 밑으로 위에 있는 애는 위로 해서 로그의 A의 B 그대로 지수만 따올 수가 있어요. 되게 편하게 쓰입니다. 얘가 특히 언제가 편하냐면 이 밑과 이 진수가 같을 때는 지수만 톡톡 떼서 답 내면 돼요.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1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용이 돼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밑에 있는 3 위에 있는 4가 3분의 4 로그 5의 5 이렇게 빠져서 3분의 4네 이렇게 편하게 됩니다. 신기하죠? 처음 보는 친구들. 여기 보시면 로그 얘는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여기는 2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요 지수만 툭 앞으로 떨어지는데 밑에 있던 건 밑으로 위에 있던 건 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약분하고 2분의 1이 답이 돼서 이 로그 성질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이면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또 쓰는 거는요. A의 로그 B의 C 이렇게 지금 로그 B의 C를 뭘로 갖는 거? 지수로 갖는 애는요. 얘를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C의 로그의 B의 A로 얘네 둘의 자리를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어요. 이 교환은 또 왜 좋냐? 좋을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혹시나 이 A가 요 밑에 지수랑 밑이랑 숫자가 같으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냥 툭 없어지니까 이럴 때 좀 편하고요.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편할 때가 있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알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시면요. 얘 같은 경우요. 요 2랑 요 10이랑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 밑이 뭐가 됐든 여러분들 마음껏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면 10의 로그 2의 2가 되잖아요. 근데 로그 2의 2는 1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10이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편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유형도요. 27과 5를 바꾸는 게 의미 없어 보이지만 27이 3에 관련된 수라서 바꾸면 편해집니다. 3에 27 이렇게요. 5의 세제곱이니까 떨어지고 로그 3에 3 하면 5의 세제곱 125로 편해져요. 네, 이 정도. 여러분 선생님 다 풀어봤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풀 때도 처음 하는 것처럼 해보시면 좋고요. 늘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로그는 새로 배우는 이제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 같은 거니까 쓰임 같은 거를 뭐 영어 수업하듯이 아니면 뭐 중국어 수업하듯이 단어 하나 새로 배우면 그거의 쓰임을 계속 연습하는 것처럼 이 로그도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니까 그 비슷한 문제들을 갖다가 푸는 거니까요. 좀 반복해 주시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요 유형 5번 또 이건 문제만 봐도 풀기 싫게 생겼죠? 네.
그렇긴 한데 중단원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연습하라고 좀 갖다 놔봤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2차 방정식에 두 근 나오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좀 풀어봐라.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였냐면요, 적어드릴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였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지금 얘를 구해봐라 이런 건데, 뭐 쟤는 지금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을 구해봐라 그러니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라는 거니까 그 근의 공식 적용을 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8이죠. 두 근의 합은 8이고 두 근의 곱은 2였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8 4네. 그럼 로그 2에 4면 2네. 이렇게 답을 구하라는 얘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중학교 때 맞나요? 어쨌든 근과계수의 관계를 알면 푸는 거고 모르면 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문제들도 그런 근과계수의 관계를 적용시키는데 로그의 성질이 조금씩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